호서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통합과학을 공부할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첫 수업을 교실이 아닌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가정학습 과제를 여러분들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요, 우리 별의 탄생과 소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 통합과학 1단원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충분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영상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여러분들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을 필기를 하셔가지고 A4 용지에 필기를 하셔서 개학 후에 첫 수업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문제풀이 할 수 있는 학습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이 탑재를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학 후에 관련 내용을 이제 풀이한 거를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학날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별의 탄생과 소멸 과정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의 탄생과 소멸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탄생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바로 성운의 형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간 물질들이 마치 우리가 봤을 때 구름처럼 모여있는 형상을 띠는 걸 우리는 성운이라고 해요. 성간 물질의 이제 대부분이 성간가스 라고 하는 물질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90% 이상이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소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소와 헬륨이나 같은 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운들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질량을 가진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죠. 이런 걸 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질량이 가진 물질들이 서로 잡아당겨서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하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쪽으로 모여드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축력. 자, 그런데 이렇게 수축하는 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압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요. 내부 압력, 기체의 내부 압력. 마치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편한데,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확 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깥으로 나가려는 팽창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팽창력. 그래서 별의 탄생과 소멸은, 즉 별의 진화 과정은 중력 수축과 그리고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이 팽창력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에 의해서 탄생하고 소멸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요 두 가지 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힘을 관계로 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내용은 바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탄생의 시초는 뭐라고요? 바로 성운의 형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운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성운이 먼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되면서 별이 탄생이 시작하게 됩니다. 성운의 구성물질은 대부분 뭐였어요? 거의 90% 이상이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운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하는 조건이 있대요. 자, 어떤 조건이냐? 바로 중력이 두 가지 힘이 있었죠. 중력이 바로 내부 압력보다는 커야 됩니다. 내부 압력이라는 거 우리 팽창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팽창력보다는 커야 중력 수축이 일어날 수 있더라. 이러한 내부 압력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해봐, 얘들아. 온도가 만약에 너무 높아, 어떤 성운의 온도가 높으면 그들의 내부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 성간 물질들이 바깥으로 슝슝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들이 중력이 작용할 틈도 없이 그냥 막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별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따라서 일단은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온도가 일단 낮아야 되고요. 온도가 낮은 성운은요, 일단 작은 부피 안에 굉장히 많은 성간 물질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밀도 또한 커야
밀도가 크고 온도가 작은 성운에서부터 중력 수축이 시작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간 이러한 성운의 수축 조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조건에 있는 성운들이 어떤 힘이 작용한다. 바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수축하게 됩니다. 수축하게 되면 원시별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시별은 열심히 중력 수축에 의해서 계속해서 별이 수축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주변에 있던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이러한 바깥쪽의 물질들이 안쪽으로 모여드는 거잖아. 즉 바깥쪽의 물질은 위치 에너지가 큰데 이러한 큰 위치 에너지들이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이들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쪽 중심부에서는 이들이 계속해서 뭐해요? 충돌하게 되죠.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면은 막대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즉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심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증가한다. 즉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효과는 온도를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별의 중심부에 뭐가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증가를 하는데 중심부의 온도가 어디까지 증가를 하냐면요. 1000만 켈빈까지 증가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선생님 켈빈이 뭔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도시라는 온도 단위를 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켈빈이라는 온도 단위가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이 켈빈의 의미를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너무 중요하죠. 어떤 일이 작용하냐면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융합 반응이 진행이 돼요. 자, 어디에서요? 바로 중심부에서요. 원시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4개의 수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이에요. 그러다 보니 양성자가 2개 있고요. 또 2개의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자 4개와 양성자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의 핵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에너지가 발생을 할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선생님이 이제 1g이라고 칠게요. 자, 얘가 1g이야. 그러면은 얘가 모여서 만들어진 헬륨의 핵은 지금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4g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4g이 아니라 한 3.9g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0.1g은 어디 갔을까? 바로 이 0.1g 없어진 질량, 결손된 질량이라고 할게요. 결손된 질량이 좀 준 거죠. 반응 후에 이렇게 없어진 결손된 질량만큼 뭐가 발생하더라?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질량과 이런 에너지가 서로 상호 변환이 가능하거나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단어는 몰라도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고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상호 변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손된 질량만큼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결손된 질량에다가 C의 제곱, 즉 얘는 뭐냐면 광속이에요. 광속. 엄청나게 큽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큰 값이죠. 아무리 결손된 질량이 작더라도 광속 엄청나게 큰 값이 곱해지다 보니까 이 에너지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로 작용을 할 거야. 뭐 아무튼 간에 뭐 이 식 몰라도 되는데 우리 뭘 알면 되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고 이렇게 결손된 질량만큼의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정리했죠. 중력 수축을 하면요, 바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어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요,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막대한 에너지가 주위로 방출되면서 이 영향이 내부 압력, 즉 팽창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중심부에서 이제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이러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질량 결손에 의해서 주위로 이렇게 내부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계속해서 안쪽으로 모여드는 힘이 작용을 하죠. 결국에는 이 힘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생겨요. 이 힘이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를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름 너무 멋있죠,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정역학적 평형. 이름이 멋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중력 수축과 안쪽으로 모여들려는 중력 수축과 그리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내부 압력, 팽창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 압력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를 평형이라고 하는데, 조금 멋있는 말로 정역학적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이 같아지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별의 일생 중에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별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이라는 별이 바로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계열성 그 다음 단계 이제 주계열성 후기라고 쌤이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중심부에 수소를 모두 소모한 거야. 다 없어졌어. 그래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모든 중심부의 수소를 전부 다 헬륨으로 바꾼 거지. 그럼 여기 헬륨 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헬륨 핵.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별은 어떤 힘만 작용하게 돼요? 바로 중력 수축만 작용하게 되는 거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바로 온도가 증가해서 결국에는 1억 켈빈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어디가?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까지 도달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까지 도달하게 되면 아까는 1000만 켈빈에서 여러분들 요 온도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야. 자,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작용하냐면 바로 핵융합 반응이 진행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돼요. 자, 이 반응은 뭐냐면요, 바로 3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 원자 핵을 만드는 반응이야. 자,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지금 1억 켈빈이란 얘기는 이쪽 중심부가 1억 켈빈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 주변도 이제 몇 켈빈? 엄청 높아져서 결국엔 1000만 켈빈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주변부 적어볼게요. 중심부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별의 주변부도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1000만 켈빈 도달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부에서는 뭐가 있냐면 주변부에 이제 대기층인 거지. 별의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던 수소도 비로소 어떤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4개의 수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 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이 바깥쪽에 대기층이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요. 팽창 뭐 때문에?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팽창력 때문에, 내부 압력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여기서 이렇게 자, 적색 거성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요. 바로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중심부의 온도가 얼만큼에 도달했다? 바로 1억 켈빈 도달한다. 그럼 주변부의 온도는 1000만 켈빈까지 도달할 수 있고 중심부에서는 헬륨 원자 핵이 탄소 원자 핵으로 바뀌는 헬륨, 이 단어 다 아셔야 돼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3개의 헬륨 원자가 하나의 탄소 원자 핵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부에 있던 외곽층에 있던 수소가 어떻게 돼요? 외곽층에 있던 다량의 수소, 이 외곽층은 주변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부 외곽층에 있던 대기를 구성하고 있던 수소가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변부 엄청나게 많은 수소가 이렇게 핵 융합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주변부의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부 압력,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다량의 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중력 수축보다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부가 엄청나게 많이 팽창을 하게 돼요. 자, 결국에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중심부의 온도는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는 증가하는데 주변부의 온도는 갑작스러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부의 온도가 갑자기 팽창하게 되면서 봐봐, 여기 중심에 뜨거운 이제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데 주변부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이 정도의 면적에 도달하는 열의 양이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는 온도가 증가하지만 주변부는 갑작스러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변부, 즉 바깥쪽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바깥쪽이 붉은색으로 보이게 돼요. 우리 온도가 높은 별은 청백색을 띠지만 이제 온도가 낮은 별 같은 경우에 적색을 띠거든요. 적색,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적색 거성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지우고요. 슉슉슉. 아이고, 이게 없어졌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적색으로 보인다는 거, 적색으로 보인다. 이런 걸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 자, 적색 거성에서 이게 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적색 거성에서 요 층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중심부 핵을 구성하고 있는 건 바로 탄소겠죠. 왜? 중심부부터 뭐가 일어나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탄소가 만들어지니까 중심에 탄소가 있을 거야. 이 주변에는 바로 헬륨들이 있겠죠. 이 헬륨이 바로 핵융합해서 탄소를 만들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주변에는 이제 수소가 아니라 헬륨이 아니라 수소 기체들이 이쪽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면서 부피가 엄청 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 헬륨, 수소의 층을 이루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이 주변부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게 되면 우리 적색 거성 정도의 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별의 형태로 보이지만 너무 많이 팽창을 하게 되면 이 주변부가 굉장히 많이 흐려집니다. 여기가 굉장히 막 흐려져.
거의 이게 별인지 아니면 그냥 대기인지 알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요 형태. 마지막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행성상성운이라고 해서 이 주변의 적색 거성의 표면이 거의 이제 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희미한 상태가 된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러한 행성상성운의 형성, 굉장히 이쁘게 선생님이 그렸죠. 행성상성운을 형성하고요. 이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됩니다. 행성상성운.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 바로 백색 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백색 외성 탄소 덩어리야.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 거의 1억 켈빈 이상까지는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마지막으로 진행이 돼서 만들어진 탄소가 굉장히 엄청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엄청나게 작아진 별, 왜소한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소한 별. 그래서 엄청나게 뜨겁고 밝게 빛나는, 여러분들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 거의 다이아몬드 덩어리인 거지, 그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밝게 빛나는 백색 외성이 생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백색이다 보니까 온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얘들아. 온도. 자, 적색 거성이랑 백색 외성 둘 중에 온도는 누가 높을까? 얘는 백색이고 얘는 적색이니까 당연히 백색 외성이 온도가 더 높겠죠. 이런 색깔로 이제 별의 온도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행성상성은 굉장히 이쁜 그림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은 중심에 백색 외성이 있는 거고요. 주변부에 적색 거성의 주변 표면이 거의 희미해진 상태가 되어서 이제 행성상 성운으로 별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이런 식으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뭘 보겠어요?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칠지 한번 보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큰 별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보다 10배 이상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의 진화 과정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과 일단은 유사한 단계를 거치게 돼요.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성운이 형성돼야겠죠. 성운의 형성. 굉장히 많은 양의 성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운이 형성되고 그들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먼저 원시 별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했어요. 원시 별의 형태에서 계속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다가 이제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했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팽창력인 내부 압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안으로 모여들려는 중력 수축과 그리고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정역학적 평형. 그 단계에서 그 단계에 다다른 거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했어요. 주계열성의 형태, 지금의 태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경우에는 아무튼 태양과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주계열성 단계에도 똑같이 도달합니다. 자, 근데 이들은 일단은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크기 때문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엄청나게 온도 증가가 빠르고요. 빠르기 때문에 이 단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주계열성 단계 또한 가장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을 가진 애보다도 이 기간이 훨씬 짧아요. 즉 주계열성 기간이 굉장히 짧게 돼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태양보다 10배 이상 질량이 큰 별의 경우에는요. 별의 수명이 굉장히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온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빠른 온도 증가에 의한 별의 수명이 짧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계열성의 기간이 짧고 또한 그 중심부의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주계열성 이제 후기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수소를 다 사용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온도만 증가하는 중력 수축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참 그 이후에부터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주계열성 이후 후기에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증가해. 온도만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별의 이제 질량이 비슷한 별 같은 경우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같은 경우는 한 1억 켈빈 정도까지 올라가서 탄소를 형성을 했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온도가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온도가 증가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가 되고요. 이때는 탄소가 아닌 원자번호 26번인 철까지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이렇게 철이 있어요. 그럼 주변부 온도가 엄청 높으니까 주변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엄청나게 커지잖아. 그래서 이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경우 그 별을 우린 적색 거성이라고 불렀지만, 이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로 인해서 크기가 적색 고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적색 초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적색 초거성은 이렇게 생겼다. 중심부에 철이 있고요. 가장 바깥 표피에 이제 수소가 있고, 그럼 주변에 뭐가 있겠어요? 규소라는 것도 있고요. 규소도 있고, 여기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헬륨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층상 구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심 핵이 이렇게 철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 적색 초거성이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러한 단계별로 구성이 되고,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철까지 생성이 되더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규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규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까지 생성이 됩니다. 그죠? 자,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는 게, 혹시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철 핵융합 반응이 진행된다. 자, 철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철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사실 규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핵융합 반응을 생각할 때, 핵융합 반응을 생각할 때 이제 앞에 요 말 있잖아. 요 말은 뭐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요 말은 반응물을 쓰는 거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철 핵융합 반응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이제 주변부가 굉장히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나중에 이런 애들이 뭐 규소나 탄소, 헬륨 이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이제 철로 바뀌어요. 철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철을 합성 후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중력 수축만 일어나. 근데 중력 수축에 의해서 과도한 온도 증가에 의해서 이 온도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철이 중심 핵에 의해서 주변 온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면서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그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일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폭발하는 요 에너지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주변에 있던 뭐 이렇게 철이 26번이었던 철이 양성자랑 하나랑 결합하면서 27번을 만들고, 또 양성자랑 결합하면서 28번을 만들고, 이렇게 엄청나게 철보다 더 원자 번호가 큰 물질들을 합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은 26번인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27번부터 약 92번인 우라늄, 우리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우라늄까지 생성이 되더라. 뭐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우라늄까지의 핵이 합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중성자 별, 이제 거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이거든요. 그래서 중성자 별이 형성되기도 하고 중력이 굉장히 큰 별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더욱 질량이 더 큰 별 같은 경우는, 질량이 너무 큰 별 같은 경우는 중력이 너무 세서 빛이 들어와서 다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중력이 센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블랙홀의 형태를 띠게 되기도 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의 진화 과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A4 용지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정말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학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안녕.